시황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황 영상은 그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급변하는 상황이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단기간에 큰 수익도 가능하지만 큰 손실도 가능해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 월요일이 아니지만 시황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는 시황이 있다면 그 시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의 내성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원하는 것은 개인 투자분들이 스스로 서시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몫으로 하셔야 되니까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개인의 실력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시황을 한번 보면요. 네, 코스피 지수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내리 꽂았어요. 2250포인트에서 1834포인트. 최저가 1808포인트니까 1800도 깰 뻔했어요. 다행히 깨지는 않고 밑꼬리를 일단은 살짝 단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5.39% 폭락입니다. 최저가는 555포인트까지 갔고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의 영상에 있는데 코스피 PBR은 지금 이제 0.8배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산가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싸요. 그래서 자산가치보다 싸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것이냐, 이걸 봤을 때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추세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추세예요. 상승하려는 것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하락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하락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매수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물렸다라고 한다면 매도하기는 사실 조금 늦었을 수도 있죠.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일단 그 나스닥 지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빠지죠. 매매하실 때 나스닥 지수를 항상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지수를요. 어느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네, 장중에 조금이라도 들어 올리는지 그 힘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늘도 보면은 8,900억을 팔았어요. 이거는 그냥 갖다 던지는 거거든요. 일별로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번 딱 사고 다음에 돕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고 있는 거고. 제 교육 영상에 보시면은 그 왜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이 순매수를 잡히는지, 네,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 영상이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네, 외국인은 매도가 우입니다. 그쵸? 코스피는 더더욱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안 돌아오면 국내 시장이 추세적으로 반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은 외국인이 확인시켜 주진 않을 거예요. 펀더멘털이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근데 시장의 반등은 외국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기술적으로 막 반등을 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 그럼 그건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확 줄이고 혹은 사면서 반등을 해. 그러면 그때는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 매수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최소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돼야지,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식 포지션을 확 늘릴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시장이 추세적으로 갑니다. 근데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선행 조건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지금 보시면 예측이 안 돼요. 하루는 급락하고 하루는 급등해요. 급락했다 급등했다. 지금 이 일봉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보통 이런 정도에서 시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아무리 싸다고 안 삽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주식 사서 수익 나도 환율로 손해봐요. 그러니까 환율은 무조건 안정돼야 돼요. 변동성이 완화되고 원화가 완만한 강세로 가는 게 외국인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일단 안정이 돼야 되는데 환율 안정 안 됐죠. 그럼 외국인 추세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럼 외국인 수급 보기 전에 더 먼저 볼 게 뭐죠? 환율이죠. 환율이 안정돼야 국내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입니다. 그건 이제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지금 완전 급락했죠. 지금 선물 부분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내일 유가는 아마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잖아요. 러시아한테 감산하라고 하니까 감산 안 한다고 뻗팅겨? 아 그래? 그럼 나 죽었어. 엄청나게 유가를 풀어버리겠다. 이게 사우디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뭐 사우디의 전략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확 해버리면 반도체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럼 반대로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엄청 안 좋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을 왕창 생산해보면 가격이 이빠이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다른 업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과정에서의 그 데미지나 아니면은 글로벌적인 그런 위상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근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자주 써왔어요. 누가? 사우디가. 미국이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로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셰일가스로 생산하는 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유가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원유 시장의 강자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인데 WTI 30불대 초반은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셰일가스 업체 다 죽고 이걸로 마진이 안 남아요. 사실 사우디도 피해입니다. 이거는 생산 원가는 물론 이거보다 낮으니까 남을 수도 있는데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돼요.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이 빨리 종료가 돼서 유가가 반등을 해줘야 돼요. 유가와 주가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가가 높을 때 주가가 좋고 유가 떨어질 때 주가 안 좋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가가 좀 선행이 돼서 반등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와의 치킨 게임이 끝나야 되니까 그 부분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유가와 환율 이 두 개를 확인하셔야 시장의 바닥이 잡힌다는 거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관이에요. 기관이 보시면은 내둔 코스피 매도하다가 최근에는 좀 사요. 그쵸? 특히 연기금이 보시면 매수 포지션이 많이 잡혔어요. 그쵸?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좀 매수를 해줘야 시장의 지지대가 되는데 지금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7조에서 8조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추정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금이 자금을 좀 집행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처럼 빨갛게 잡힌다면 시장의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사실 지수 예측은 의미가 없는데 1800선에서 1750선 정도에서는 하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위치 정도면은 괜찮다. 근데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있어요. 지금 개별주를 만약에 산다. 막 단타 치는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실적주를 저가에 매수한다 이러면 지금 당장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장의 반등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고 봐요. 굳이 뭐 빠르게 이제 저가에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지수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수 자체의 회복력을 보고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수 관련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ETF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건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언제 정상화가 될까? 그건 모르지. 그러면 그냥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1900선에서 2000까지 회복이 돼요. 근데 언제 회복될 거냐? 그건 모르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코로나19가 길어도 몇 개월 안에는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각국도 정책 공조를 보이잖아요.
미국에서 FOMC 금리 또 내리겠죠. 22회의 예정돼 있는데 또 강력한 부양책 얘기하겠죠. 한국에서도 뭐 안 되면 더 푼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구두 개입이라도.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겠죠. 어떤 식으로든 정책 공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단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을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반등을 보고. 근데 이미 물렸다면 어떻게? 물렸다면 지금 매도하기는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수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저는 원유 시장의 분할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WTI 30달러 초반대는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제 시장 바닥은 개인 투자자가 완전 질려서 죽을 때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보통 이제 시장의 진바닥, 이런 급락장에서 시장의 진바닥이 보통 언제예요? 개인의 신용 물량이 털릴 때. 약간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신용 물량이 털린다는 건 뭐예요? 개인이 신용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신용 물량을 싹 반대 매매 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깡통 차는 거죠. 그때가 보통 시장의 진바닥이었어요. 근데 어제까지 흐름을 보면 개인의 신용 물량이 오히려 늘어나.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저점이니까 빚을 내서 사자라고 하는 개인이 아직까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진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고 신용 물량이 쭉쭉 털리고 이러면은 제가 바닥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시장이 바닥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래도 지수는 각국의 정책 공조, 연기금의 매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750단에서 1800단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수에 투자하신다면 지금부터 분할하셔도 괜찮고, 물리셨다면 좀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좀 신규 매수를 하셔도 좀 기다리는 게 낫겠죠. 시장의 반등을 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사야 지수가 추세적인 반등을 합니다. 지수가 반등하는데 외국인이 안 사고 혹은 매도를 지금처럼 하는데 반등한다. 이러면 기술적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국인의 수급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야 또 수익도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또 시장이니까. 또 과도한 급락은 또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적어도 이제 제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개인보다 더 좋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움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